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부천에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은 제가 부담되지. 우리 사회자님이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특이해요. 제가 좀 이력이 들어보시면은 사업도 사업이지만 저런 사람들도 사업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구나. 그 직장을 3번이나 옮겨 다녔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취업하기 참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연식이 꽤 됩니다. 연식이 보기보다. 그래서 예전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 삼성, 대우자동차 마지막 제가 2004년도까지 대기업에서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또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지금 10년이 훌쩍 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이하게도 제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엔터테인먼트라고 아세요?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일인데 기획사라는 거 있죠. 그래서 마케팅 임원으로 지금도 약간씩 이제 그 일에 관여가 좀 돼 있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으셨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은 웃지 마세요. 영화 배우가 있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기장도 좀 안 자라주고 안 받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기타 치고 노래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강변가요제에서 은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좋아했는데 저희 시절만 해도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직장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제 얘기 좀 드리면 저는 이제 2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혈혈단신 자수성가하신 분이라서 지금 제일모직이라는 회사 아세요? 그 전신이었던 회사에 저희 아버님이 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진짜인데 무지무지하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왕년에 다 잘 살았으니까. 근데 전 진짜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막내거든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출근하다가 차에서 스트레스로 무지하게 엄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일반인들은 이 얘기 들으면 믿지를 않으세요. 반에서 1등을 못 하잖아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팬티만 입혀서 골프채로 맞은 다음에 밖으로 쫓아내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왜 그러셨나 하면은 돈은 많이 벌으셨는데, 이제 한이 맺힌 게 공부를 원하는 대로 이제 못 하셨기 때문에 아들 둘 있는 거를 이제 공부를 좀 잘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이. 그래서 항상 하셨던 얘기가 남 밑에서 일하지 마라. 이 다음에 커서 직장 생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본인처럼 사업을 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직장 생활도 하지 말래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시켰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판검사, 전문직 하라는 본인이 못다한 욕심을 이제 그 아들한테 물려주고자 그렇게 엄하게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게 돌아가신 이후에 공부 안 해도 돼. 평범하게 살아. 돈도 필요 없고 전문직도 필요 없으니까 평범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좀 어렸을 때는 혼란스러웠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모시고 사는데 지금까지도 사업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심지어 저희 누님 사업하는 사람 선도 못 보겠어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신 아버님의 사모님이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희 어머니 네 아버지랑 한 20년 정도 짧게 살았는데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주무시는 거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돈은 많이 벌었고 능력은 있으셨는데 성격이 안 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가 48세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반에서 진짜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매일 반에서 1등만 했어요. 얻어 맞을까봐. 그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달에 40등 했거든요. 그때부터 30등 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원 없이 기타 치고 노래하고 영화 보고 이제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공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벼락치기로 고3이 돼가지고 그냥 영어, 국어 이런 것보다 수학을 좀 잘한다는 이유로 제가 이제 공과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양대학이라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강변가요제 나가서 은상을 받게 돼요. 이선희 씨 아시죠? 이선희가 제 1년 후배예요. 은상을 받게 되고, 가수가 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걸 좋아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생활할 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특별한 저희 어머니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조금 물려놓은 이제 유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제가 대학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종로나 명동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벌었어요. 그렇게 이제 신나게 이제 놀고 가요제도 나가고 막 이러다가 점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점수 좀 만회하려고 제가 또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대학원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장으로 현대종합상사라는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현대종합상사, 현대그룹의 계열사로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평범하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취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왠지 직장 생활은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서 많은 걸 배워서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남 밑에서 일하지 마라. 네 사업을 해라. 네 일을 해라. 전문직을 해라. 이런 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 그 피를 물려받아서 직장 생활을 괜히 싫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뭐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고 이런 꿈은 없었어요. 근데 많이 일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종합상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현대에 들어갔고, 그 현대종합상사에서 2년 동안 현대전공, 현대중공업 이런 이제 컨테이너나 현대그룹의 많은 생산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종합상사라 그러면 이제 외국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선망의 직업이었어요. 종합상사라는 데가. 막 바이어도 만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거길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2년 동안. 왜 힘들었냐면은 제 입사 동기가 30명인데요. 어떤 애들이냐면 들어가서 보니까 저만 빼고 나머지 다 현대 계열사 사장 아들들이야.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사장 아들들이 티오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아들들은 한 명씩 입사를 시켜주는데, 그 사장들이 자기 아들들을 나중에 뭐 경영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일을 배우게 하는 첫 번째 직업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가 종합상사예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다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 나온 애들이었고 다 유학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상사에서 이제 외국 바이어들 만나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토종으로 자랐잖아요. 저거 일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외국 사람 만나면 굉장히 과묵해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영어 잘하는데 우리 시절만 해도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외국 사람 만나면 대화가 안 되니까, 생활 영어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비즈니스 영어를 해야 되니까 하루하루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서 한국 최초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겠다는 신문 공고가 나온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했던 경험이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런 회사를 삼성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직업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서류 전형, 뭐 면접, 뭐 이래가지고 시험도 보고 뭐 1차, 2차, 3차를 보는데, 저는 1차, 2차 필기 시험이나 뭐 면접 안 돼요. 서류 전형이 안 돼. 공과대학 나와가지고 무역회사에 있던 사람이 무슨 방송 쪽에 갑니까? 근데 너무 하고 싶으니까 제가 그냥 3차 시험을 보러 가버린 거예요. 1, 2차 붙은 사람이 3차 가는 거거든요. 면접을. 저는 1, 2차도 안 보고 그냥 3차를 가가지고 그냥 중간에 아무 소리 없이 꼈어요, 그냥. 대단하죠.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그렇게 용기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이 간절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깨웠더니 이렇게 저 때문에 번호가 다 하나 밀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사장들이 쫙 앉아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질문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저는 소리가 없잖아요. 얘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자마자 저는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현대종합상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시켜보시면 알지만 이 분야에선 제가 최고입니다. 강변가이자 은상 출신이고. 그래서 그 한마디 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고, 뭐 아니면 많은 거니까. 직장 얼차내고 왔으니까. 그래놓고 제가 당시에 직장인들이 사람을 뽑을 때 신중한 이유가 뭐예요? 잘못 뽑아도 이 사람, 잘못 뽑았네? 자르질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개월만 써보시고 아니면 자르라고. 그리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냥 잊어먹고 있는데 일주일에 전화가 왔는데 남자 3명 중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다니던 종합상사를 그만두고 두 번째 직장, 디지털 미디어라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음반, 영화, 디지털 요즘에 컨텐츠라 그러는데 그런 걸 만드는 회사에 제가 이제 창업 멤버로 기획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딱 들어가서 이제 너 이제 큰 소리 쳤지? 그러니까 저를 뽑은 이유가 있더라고. 명함을 딱 파주는데, 명함이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캐스팅 디렉터라는 명함을 주더라고, 저한테. 캐스팅 디렉터. 말은 근사하죠. 저는 그때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면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저는 출근 도장 찍고 바로 여의도로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MBC, SBS, KBS 있죠. 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 네가 텔레비에서 봤던 유명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회사까지 데리고 오는 게 제가 2년 동안 했던 업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좋아하시는 중견 배우가 됐죠. 이제 그분들 뭐 김혜수 씨나 황신혜 씨나 차인표 씨나 다 데리고 갔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삼성에서 그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만 얘기하면 다 궁금해하셔서 다 따라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회사에서 제 직장 상관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제 위에 계신 분이 얼마 전까지 문화부 장관을 했던 탤런트 유인촌 씨 아시죠? 그 사람이 제 직장 상사였어요. 유인촌 씨가. 그래서 거기서 정말 총각이었고 맨날 텔레비에서 보던 분들이랑 일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제가 잔재주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끈기가 없어요. 뭘 끝까지 하는 게 없어. 그래서 한 2년 되니까 또 이거 못하겠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를 못 가요. 당시에 우리나라 탑스타들 30명을 그 회사에서 다 전속을 시켰거든요. 여러분들 명랑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으로 나왔던 장군 아시죠? 누구예요? 최민식 씨. 그때 그 최민식 씨가 저희 회사의 신인 배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물 떠와, 커피 타와, 심으로 시키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신인이었으니까. 그런 시절이었는데 우리나라 탑스타들 다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들 쉴 때 휴일날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일 바쁜 사람들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 교대로 돌아가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집에 잠을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때 총각이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이거 애 낳고 이게 할 일이 아니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총각이니까 재밌어서 했는데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회사가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최초로 삼성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연예인들 우리나라 스타들의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그 사람들 수입의 일부를 20% 30% 띄워가지고는 지금처럼 이 연예계 시장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운영되기가 턱없이 수익성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부서를 통폐합시켜버리고 이 제작 부서랑 합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루아침에 현대 그만두고 그 회사에서 2년 근무했는데 제가 있던 부서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재미있어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현대를 그만두고 온 걸 아니까 미안했는지 삼성물산으로 가라 그러더라고. 보내주겠다고. 근데 거기 가면 또 뭐 해야 돼요? 영어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2년밖에 못하고 제가 또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세상이 내가 해고 싶다는 거 막 해봤는데 만만한 게 아니구나.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갔다가 들어가서 이제 평생 뭐 야망이고 그런 거 없이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돈도 좀 벌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직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대우가 좋은가 봤더니 그 당시에 대우가 좋은 회사가 대우였어요.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넓고 막 할 일은 많다 그래가지고 막 일을 무지하게 시키던 시절이었죠. 찾아갔죠. 자동차에 관한 한 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켜보라고. 그래 큰소리 뻥 치고 수시로 이렇게 사람을 뽑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대우자동차 들어가서 이제 그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제가 8년 정도를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과장까지. 그래서 이력이 되게 특이하죠? 현대, 삼성, 대우를 다 다녔고요. 대기업 직장생활 12년 했는데 세 회사에서 했던 일이 다 틀려요. 대우자동차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일을 하려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좀이 쑤셔가지고 막 다니면서 일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책상 앞에서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하는 일인데 제가 첫 번째 했던 일이 생산기술연구소라 그래가지고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쪽에 이제 연구원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신 분들 알 텐데 공장 자동화가 뭔지 아세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기계공학 제가 전공했던 분야에서 최첨단이거든요. 공장 자동화가 쉽게 얘기해서 말은 자동 제어라 그래요. 그 뭐 하는 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1명이 하게 만들까? 4명 자르고 자동화시켜서 기계로 대체해서 그런 회사에 그런 부서에 제가 연구원으로 배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가장 무서웠던 회사가 대우자동차였어요. 노조가. 그런 회사에서 제가 자동화시키는 일을 연구원으로 하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그것도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 동료들한테 제 하는 일을 숨겨야 되니까. 특히 이제 생산직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부 가가지고 좀 바꿔달라고 적성에 안 맞나 했더니 혼났잖아요. 이 사람 이거 경력도 특이한데 생각도 특이하대. 세상에 자기 적성에 맞는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네가 일을 적성에 맞춰야지. 빨리 가서 일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울모교장학교로 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적응이 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알파고 기억나세요? 최첨단으로 가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장을 자동화시킨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기업들의 오너의 마지막 목표가 자동화예요. 왠지 아세요? 기계들은 노사분별을 일으키지 않아요. 임금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알파고는. 이세돌이는 얼굴이 맛이 같더라고 그때 바둑 두는데. 알파고는 피곤한 것도 없어요. 주말에도 특근 야근도 해서 수당 달라 그러지도 않죠. 출산휴가도 안 달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기업의 마지막 목표가 자동화예요. 인공지능이에요. 드론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뒤에 좀 던질 메시지입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몰라요.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의 남편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지, 직장이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우자동차에서 그런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2번 실패해 보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전무도 되고 상무도 되고 열심히 일해서 나도 좀 승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 좀 옮겨야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있던 연구소에 부소장님이 제일 높은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직장인들은 자기 롤 모델이 있죠. 내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부서에 있는 저분처럼 되고 싶은 모델. 그런 분이 이제 이사님이라고 계셨어요. KS 마크예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이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야, 저분처럼만 되면 직장에서 성공한 건데 이러고 있는데 하루는 그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말단인 대리를. 그러면서 자기가 좀 너무 미안한데 개인적인 부탁 좀 하나 하고 싶대요. 그래서 뭡니까 이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인감도장을 와이프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자네가 외근을 나갔다가 우리 집에 들려서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 좀 전해줄 수 있겠나? 사적인 부탁이니까 좀 죄송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말씀을 다 하시면 부산이라도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보고 그 이제 인감도장을 아주 부푼 마음으로 와 우리 이사님 날 잘 봤나 봐.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인감도장을 갖다 드리러 이제 사모님한테 간 거예요. 미리 이제 전화가 갔겠죠. 부푼 마음에 야 우리 이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근데 띵동 넣었더니 사모님이 문을 빼꼼 열었는데 문을 다 안 여시더라고. 그래도 부하 직원이 왔는데 손만 내밀고 도장 달라는 거야.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막 애들 소리가 막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사님이 이렇게 애들이 많지? 한 10명 이상이 뛰어놀아. 집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생각을 하시더니 다시 문을 열면서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집은 누추한데 들어와서 콜라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저를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딸 셋을 키우기가 남편 월급으로 너무 힘들어서 놀이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안에 소파가 없어요. 제 20년 후의 목표인 이사님의 집이 이게 직장인의 미래구나. 서울대 출신이에요. 박사까지 받으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딸 셋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집안에 소파가 없이 노래방이 아니라 놀이방을 가시더라고요. 와 힘이 쭉 빠지더라고. 세 번째 직장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대리였는데 그분은 이사면은 저랑 한 20년 이상 차이 나거든요. 대기업에서 이사 정도 되려면은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 이사님의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 회사에서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뭐 회사가 월급이 저희 시절에는요. 일요일도 제가 8년 근무하면서 평균 2번은 출근했어요. 토요일은 6시까지 당연한 거고. 그렇게 일해야 대기업에서 승진할까? 임원까지 갈까? 뭐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이사님이 서울대까지 나오시고 그렇게 평판이 좋은 이사님 댁에서 놀이방 하는 보고 쇼크를 먹은 거예요, 제가. 이게 직장인의 미래구나. 그걸 본 이후로 꿈도 없어지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결혼했고 아이가 생기니까 저 자식 몇 개 살려야 되니까 꿈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이제 그냥 하루하루를 그게 제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랑 야망은 직장생활 5년 안에 다 사라진다 그러죠? 이제 버티는 거죠, 그때부터는. 길게 가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정규직이야 이러대. 네, 어쨌든 뭐 그런 저도 이제 시절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꿈도 없어지고 야망도 없어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반가운 친구를 제가 이제 대우자동차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반가운 친구 이름이 뭐냐면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박영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랑 대우자동차 직장 동기고 대학교 대학원 동창이고 제가 현대 삼성을 거쳐서 대우에 들어갔죠. 근데 제 친구인 박영선은 제가 다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이제 떨어져 있다 만나니까 야 영선아 오랜만이다. 웬일이냐? 네가 대우에 했더니 나 박사 마치고 왔어. 그래? 들어오자마자 과장이더라고 걔는. 박사 학위를 받고 들어오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박사가 되니까 들어오자마자 과장이고 박사 수당이 따로 나오대 이러더라고. 저는 산전수전 두 회사 경력 조금 인정받아가지고 당시에 대리였거든요. 대학원은 제가 선배예요 그 친구보다. 근데 몇 년 사이에 그 친구는 박사 받고 대우에 과장으로 들어왔고 저는 산전수전 겪어서 대리로 들어온 거죠.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과장님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대우자동차 직원이 18,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이제 GM이라는 회사에서 인수했지만. 그래서 같은 회사 동료라도 약속 정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회사가 컸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얘가 무슨 누런 봉투를 끼고 자꾸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분명히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째 얘기를 못해. 와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가, 조용히.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일주일 참다가, 영선아, 너 나한테 뭐 할 얘기 있냐?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너 나보다 돈 잘 버니까 돈 꺼달라는 것 빼고 내가 다 들어줄게. 해봐. 그랬더니 그때 이제 방언이 터졌는데, 아메이라고 들어봤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박영사의 아메이 시작하고 제일 첫 번째로 온 게 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내가 아메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막 설명을 하더니 너한테 제일 처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하필 나냐? 그렇죠. 네가 대학 친구고 동료니까 제일 만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던 애가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고 앉아서 막 이제 아메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메이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면은 특징이 뭐예요? 스톱이 안 되잖아요. 스톱이. 막 입이 허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막 대박이고 다이아몬드 되면 끝내주고 이거 지금 종쳐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부려보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알았어 내가 뭔진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볼게라고 얘기한 게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진짜 들을 줄 알았나 봐.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저는 사실은 3번째 직장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귀가 얇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아메이는 그냥 피라미드, 다단계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언론에서 신문에서 그 당시에 추정 60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가끔 봐왔던 저런 데 빠져가지고 저렇게 돈을 날리는 멍청한 사람도 있나? 이러고 있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학 박사고 나름대로 좀 샤프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친구 중에서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 한 명선이가 아메이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저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이러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피라미드 다단계는 아닌가 보다. 빨리 가서 한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얘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나는 현대삼성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 사업하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공부만 하다가 곱게 잘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 일주일에 2번 정도 3번 정도 걸 미팅을 나가서 2년 3년 열심히 하면은 운 좋으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연봉 1억이 되는데 그게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라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야. 기적 아니면 사기죠.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연봉 1억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20년 근무해가지고 제 롤모델이었던 그 이사님 있죠? 그 당시에 그 이사님 연봉이 한 1억 정도. 대기업에서 1억 정도 벌려면 평균 20년 걸리는데 부업으로 돈 투자도 안 하고 열심히 해서 3년 만에 될 수가 있대요. 5년에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 죽을 때까지 나오다가 상속이 되는 일이래.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바람에 제가 완전히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건 다단계다. 사기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얘가 거기 빠져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다단계라는 게 추정 60분에서도 봤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게. 이 공학 박사 얘 좀 멀쩡한 애인데 얘가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얘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거 보니까. 좀 말리고 싶은데 이거 말릴 게 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에 벼핑해대고 도망가는데 그 집까지 찾아오더라고. 직장인이 토요일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것도 4시 5시에 퇴근해가지고 막 좀 쉬려고 그러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 집까지 온 거예요, 얘가. 와이프랑. 전화가 왔는데요. 우연히 자기 와이프랑 어디 가다 보니까 우연히 너네 집 앞이더래. 집까지 찾아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영선아, 내가 지금 오늘 바빠서 나가려는데 지금 11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밑에서 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저희 와이프를 부른 거예요. 여보, 지금 영선이라는 애가 지금 밑에 쳐들어왔는데, 얘가 나쁜 애는 아니야. 이상한 애는 아니야. 너 놀래지는 마. 나쁜 애는 아닌데, 얘가 지금 이상한 피라미드에 빠져가지고, 저 와이프까지 올라오는데, 네가 대충 사과 대접해서 깎아주고 들어주는 척만 해라. 나는 지금 튈 테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저는 11층에서 쓰레빠 신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와이프한테 아주 대판 싸웠잖아요. 죽는 줄 알았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두 부부가 저희 와이프한테 아메이를 설명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화를 내더라고요. 집간에도 좀 화가 좀 났나 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집까지 찾아가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너한테 언제 아메이 하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어디 물건을 사달라 그랬냐? 그거 한번 들어달라는데 친구가 나 같으면 피라미드라도 들어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열받았는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너 아메 와봐. 너보다 잘 나간 사람들도 다 해. 나도 너보다 잘 나가지만 교수지만 나도 하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열심히 하지만 잘 나간 사람들도 다 해. 의사도 하고 있고 박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또 승깔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 박사도 하고 의사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계가 이 모양이지. 왜 의사가 아메이를 해?
너 지금 박사하려고 얼마나 너네 엄마가 돈을 쳐들였는데 왜 네가 교수가 그걸 하고 있어? 물론 지금은 다 합니다. 지금 의사, 변호사, 박사 다 필요 없어요. 무한 경쟁입니다. 제 파트너 중에도 삼성의료원 출신, 연대 출신의 의사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돈 잘 법니다. 근데 지금 아메 에머럴드거든요.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연세대학교 동창회 나가면 연대 그 의대 동기 5명 중에 3명이 신용불량이래요. 지금 의사들이. 변호사들이요. 변호사 수임료를 못 냅니다. 수임료가 아니라 그 관리비를. 그럴 정도로 좀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에요. 어느 분야도 이제 안정되어 있는 그런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 얘기 듣고 화가 나가서 왜 의사가 그걸 하고 있냐?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계가 이 모양이고 교수가 왜 그거 하고. 그랬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그 다음날부터 전화가 안 오더라고. 내가 너무 좀 셌나? 친구인데. 근데 저는 박영선 씨가 성공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서로 가시가 있는 얘기를 설전을 마지막 날 이제 오갔기 때문에 진짜 전화가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3일 있으니까 나야 그리고 전화가 오더라고. 야, 저는 그게 안 돼 지금도. 저는 그게 안 돼서 지금 다이아몬드고 거기는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인가 봐. 제가 딴 거는 다 박영선만큼 열심히 하는데 화가 풀리는데 한 달 걸려요. 근데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 이틀 만에 나야 그러면서 대단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랬더니 야, 나 SP 됐다 그러고 다 끊더라고. 또 몇 개월이 지났어요? 나 GP 됐어 그러고 다 끊더라고. 근데 그때 이미 박영선 씨는 대우자동차에서 1년 근무하다가 퇴근이 너무 늦거든요. 그 당시 대기업들은 6시 퇴근 이런 거 없어요. 대기업들의 퇴근 시간 알려드려요? 이사님 퇴근한 이후에 돼요. 순서대로 퇴근합니다. 이사가 집에서 와이프랑 싸우고 퇴근을 안 해. 그럼 다 붙어 있어야 돼. 11시, 12시까지.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친구가 박사다 보니까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교수 일을 하면서 이제 아메이를 열심히 하면서 SP가 되고 GP가 된 걸 왜 나한테 자랑하냐고. 전화 와가지고. GP 됐다? 또 며칠 지나니까 DD 됐다? 뭐 이런. 그 당시 이제 플래티넘을 DD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왜? 지금 뭔가 되고 있잖아, 지금. 안 돼야 되는데. 그죠? 뭔가 지금 되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연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영선 씨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인 다단계 피라미드인데 설사 얘가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할 이유는 없었어요. 왜? 나는 물건을 못 팔아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하면서 영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아메이가 좋은 거라 해도 물건 정말 치약 수천 개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파는 건 줄 알았어요. 막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성공하는 거지 나도 안 되지만 영선이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야, 다 돼도 너는 안 돼. 속으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PT가 됐다. PT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제가 사업 설명회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3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전화가 딱 왔는데 야, 다이아몬드 됐다. 그러더라고. 박수 칠 일은 아니죠.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다이아몬드 됐다? 야, 너 이제 안 해도 돼. 나랑 하는 사람들 많어. 다음 주에 미국 간다? 너 미국을 또 왜 가는데? 아메리카 미국 거잖아. 원래 본류가 미국이야. 미국에 다이아몬드는 엄청 많지. 거기 가서 영어로 미국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러 연설을 하러 간대요. 다음 주부터 한국에 없대. 너 볼 수 있는 날은 이번 주밖에 없는데 궁금하면 와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려 했더니 잠깐만 딱 그러더라고. 너 다이아몬드 했는데 혹시 체어맨 있지 체어맨. 그 당시 대우에서 체어맨까지 쌍용을 인수해서 같이 하고 있었지. 체어맨 견적 좀 보내봐라 딱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 직원인 저는요 1년에 3대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1년에 3대를 팔아야 되는데 제가 잘 팔게 생겼어요? 못 팔게 생겼어요? 못 팔지. 그래서 대우자동차 8년 동안 새 차만 탔잖아요 제가. 그걸 자살골이라 그래요. 네. 매년 새 차만 탔던 사람이야. 나중에 퇴직할 때 보니까 퇴직금이 없어. 다 새 차로 까져나가가지고. 그런 저였는데 갑자기 얘가 체어맨 견적을 보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한 대 팔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야 다이아몬드가 어쨌든 좋긴 좋구나 체어맨 막 보냈더니 나중에 그냥 그랜저 샀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게 염장을 지르는 거야. 박영선 씨가 다이아몬드 되고 첫 번째 지금은 뭐 이제 의리의리한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그랜저 아주 멋진 차를 뽑아가지고 체어맨 좀 사주면 제가 한 대 들팔아도 되는데 그죠? 그렇게 막 염장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 사업 설명하는 거 언제 있다 그랬지?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목요일날 잠실에서 있대. 부평에서 잠실까지 올림픽대로 막히니까 일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간을 계산해도 퇴근하고는 안 돼. 부평에서 잠실까지 올림픽대로 막히니까 평일날. 그래서 그날 월차를 냈잖아요. 사업 설명을 들으려고 스스로 월차를 내서 아침부터 심호흡하고 8시, 6시에 도착해서 줄 서서 내가 나 그거 좀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제가 먼저 3년 만에 간 겁니다. 3년 만에. 제 스스로. 제 발로. 그죠?
근데 사실 그때 제 마음은 하려고 들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영선이 네가 똑똑하고 공학 박사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많은 회원 만들어가지고 돈을 뭐 1억 이상 버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뭔진 모르지만 너가 하나 이렇게 돈을 번다는 얘기는 네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기아와 핍박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너 돈 벌어도 그렇게 살지는 마라. 내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으러 간 거예요. 뭘 그걸 한 달 알아보는데 뭘 그걸 한 달 알아봐요. 저는 이제 수학은 좀 제가 하거든요. 영어를 못해도. 숫자는 밝아요. 그래서 제가 수익 구조라는 부분에서 들어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함정을 해서 이렇게 살지 마. 그 얘기하려고 들으러 간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갔더니 막 방이동이란 데인데 막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제 친구가 들어가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니까 맨 앞줄에 계신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가 그 자리에 앉히고 뭔가 이렇게 막 조직적인 냄새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강사가 나와서 수익구조 설명을 하고 회사 설명을 쭉 하는데 2시간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듣는데 뭐 유통구조가 나와요. 아, 이래서 이 회사가 홈플러스 이마트에나 체제 비누가 안 파는구나. 회사 설명이 나옵니다. 진짜야?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신용 등급이 이게 진짜야? 내가 다니는 삼성도 이런 등급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누 세제 만드는 조그만 다단계 회사 정도 줄 아는데 이게 진짜란 말이야? 아, 이래서 유통을 안 하는구나. 아, 이런 광고비가 세이브 되는 거네. 이제 드디어 수익 구조가 나옵니다. 한 번에 이해를 했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뜨거워지더라고. 그 수익 구조가 딱 끝나고 이제 1시, 2시간 강의를 다 끝나가는데 이미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간다. 딱 주먹을 쥐고 있더라고요. 한 번에 오해가 다 풀려버리면서 왜 제가 오해를 했는지,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지까지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누가 2천만 원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갔는데 말리더라고. 네가 바보지 그걸 왜 날려. 2시간 들으니까 네가 바보라는 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대기업 사회 경험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정 다 겪었잖아요. 어떤 유통이 올바른 유통인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 1억의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이야 완벽하다. 구조가. 진짜 이건 정말 첨단이다. 광고비나 유통비 없애버리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 비용 투자하고 단골 손님들한테 돈을 주는 사실은 이게 마지막 유통이거든요. 최고의 유통이거든요. 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와 맞물려가지고 완벽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수익 구조도 그렇더라고. 야, 먼저 시작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미 주먹을 쥐고 나오는데 주먹을 쥐고 다이아몬드 가려고 마음 먹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동안 속색인 게. 딱 뒤를 봤더니 뒤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박 인사님. 3년 만에 왔잖아요. 뒤에서 저게 비전을 봐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는 느낌이더라고. 가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또 확 바뀌면 또 사람이 괜찮아요. 제가 보기보다. 아, 영선아 들어보니까 괜찮다. 야, 근데 네가 지금 다이아몬드라고 됐는데 얼마 만에 된 거냐 했더니 너한테 갔을 때가 처음 간 거야. 그러니까 3년 만에 된 거지. 그래? 야, 내 인사 좀 해. 우리 대학교 후배 김동욱이라는 친구인데 너 아냐? 대구자동차에서 모르겠더라고 저는. 네가 안 해서 얘한테 하려는데 얘 지금 에메랄드다 그러더라고. 열이 받는 거야 제가. 이미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 이제. 다이아몬드가 뭔지 알았잖아요. 내가 안 해서 걔한테 하려는데 걔 지금 에메랄드래요. 열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뭐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너 3년 만에 됐다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확히 그때부터 부업으로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강의가 끝나고 늦었어요, 시간이. 월차 내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 전 또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한 12시가 다 돼가서 이제 부천에 집이니까 까지 가려고 이제 차를 탁 타니까 야, 가는 길도 먼데 가면서 심심할 테니까 이걸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차에다 CD를 딱 꼽아주더라고요, 테이프를. 그래서 뭐 자기 성공한 얘기, 뭐 후원하고 뭐 이런 아메 얘기를 막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잘 들어보니까 속색인 사람이 하나 나오더라고. 이름만 안 나오지 저더라고 보니까. 더 열받더라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라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천장에 동그라미 막 계속 그러죠. 그래서 다시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저희 어머니 깨우고 저희 와이프 깨우고 제 딸 4살이었거든요. 딸까지 깨워서 식탁에다 앉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과 3시간 전에 들은 사업 설명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늦게 들어올 테니까. 아메이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또 회사 옮기는 거냐, 아메이로. 아유, 어머니 회사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거고 돈 투자할 일은 없습니다. 했더니 그래? 뭐 그런 거라면 나쁜 거 아니니까 뭐.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딱 그랬어요. 여보,
승민이를 부탁해. 예, 나 앞으로 집에 없을 거야. 3년만 참아줘. 그게 제 아메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한 거야. 다 진도균 같을까? 3년 정도 도망 다닐까?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사무실에 회의실을 갖다가 열쇠를 가지고 잠궈 가면서 각 부서에 있는 친한 동료들을 10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메이 아냐? 아메이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 이제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명이 그 아메이를 인제 시작했냐? 그 당시에도 막차다 누가 하다가 2천만 원 말아먹었는데 피라미드의 다단계 10명이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안심이 되는 거. 이거 다 나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나처럼 모르는구나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알리다 보면은 좋은 반응 아니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안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갔는데 SP래. 여러분 알리고 싶어서 갔는데 플래티늄이야. 서로 아쉬워하죠, 쳐다보면서 서로. 그죠? 서로 말을 못해. 그죠? 저도 그런 거 많아요. 10명한테 당시에 알렸는데 다 부정적이야. 와, 이건 내가 제대로만 하면은 이거 15년이 흘러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아메이를 지금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거든. 돈 버는 걸 하면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부지런한 국민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메이만큼은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대로 알아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게 무서운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라는 측면에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기회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거 돈 낸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능력 있고 돈 많고 좋은 대학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무섭게 뛰어들죠. 예. 근데 아메이만큼은 그렇게 안 해. 지금도 그래요. 50년대 미국도 그래요. 그 고정관념 선입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인식은 좋아지지만 여전히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피라미드 다단계 아닌 걸 알지만 지금은 또 자신이 없대. 예, 못 파는데 파는 건 줄 알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영원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막 잠을 못 자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 막 깨지니까. 한편으로는 금방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이렇게 이게 힘드냐? 할때 너도 그랬잖아, 너도 3년 걸렸으면서. 그래서 그렇지. 야, 이게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제 공돌이들은 확률을 잘 물어봅니다. 그때 기준으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인식 많이 좋아졌죠. 그때 기준으로 10명 열심히 알려야 한 명 할까 말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60명을 알리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예, 60명을 알리면은 확률이 10%라니까 6명 나오면 다이아몬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10명을 알리는데도 한 명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야, 이거 잘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와서 너가 뭘 좀 알아봐야 돼. 이 사업은 너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승진을 해가지고 과장이 됐어요, 대리에서. 그 당시 대기업 과장 정도면요,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과장은, 평균 과장은 9시 전에 퇴근할 생각 말아야 돼요. 나 그냥 잘라주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제가, 아메이는 해야 되겠고, 예? 강의는 8시부터 시작하고 잠실에서 그것도. 그래가 제가 또 단판을 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유두리는 조금 있습니다. 부장님한테 갔죠. 부장님, 앞으로 대우자동차도 글로벌 시대가 돼서 외국 바이어들이 몰려올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부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일주일에 2번, 3번씩 영어를 좀 배우러 종로까지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조금 퇴근 전에 나가도 눈 감을, 무슨 영어를 종로까지 가서 배우냐? 여기도 막, 부평에도 막, 종로에 제 친구가 학원을 하는데 싸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학원 다닌다 그러고 1년 동안 다니면서 거의 1년 만에 에메랄드가 됩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초청을 하려면 8시까지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1시간, 2시간 전에 안 가면 자리도 못 맡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간 맞추려면 대우자동차 부평 기준 5시 반에 퇴근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학원 다닌다 그러고 대신에 앞으로 외국 사람들이 오려면 네가 다 책임져 그러더라고, 부장님이. 그래서 큰절이 빵 치고 그냥 간 거죠. 뭐 어차피 제 마음속에는 회사에서 있는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은 없어요. 월급 받은 만큼 난 열심히 한다. 그리고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요. 아메이가 미국 회사니까 뭐 영어 MBS도 영어고 뭐 OM도 영어.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1년을 근무했는데 진짜로 1년 만에 외국 바이어가 왔는데 저를 붙여주더라고. 그랬더니 부장님이 이제 넌 어떻게 1년을 다니는데 이렇게 영어가 안 느냐. 그렇게 제가 아메이를 막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 직장에서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아메이 강의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도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강의예요. 실전이에요, 실전. 경영학과 MBA 다 필요 없어요. MBA 나온 것보다 MBS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MBA 빠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애들 가외 가리키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스펙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MBS 듣고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하나더라고. 시스템이더라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내가 딱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자세를 갖추고 이 미팅을 참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영사업이나 일반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빵집을 한다. 맛만 있게 하면 돼요. 서비스만 잘하면 돼요. 동네에서는. 그죠? 동네 빵집은. 근데 여러분들이 맥도날드를 하잖아요. 여러분 동네만 커버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를 커버해야 돼.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시스템이라는 거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니까. 성공 방식을 입증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아메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 한국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초기 6개월, 1년 동안 제대로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잘 몰랐다가 이걸 배우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누굴 만나고 뛰어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제대로 배워서 한 명 생길 때부터 똑같이 복제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원리를 제가 금방 깨우친 거죠. 그러면서 아메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회사를 출근했는데요. 직장 동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거 좀 보래. 옆자리 동료가. 봤더니 인터넷에 대우자동차 워크아웃 임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대우자동차가 어디냐 했더니 우리 여기 그러더라고.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기 하루 전까지도 직원들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은 잘 감을 없으신 건데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이라는 신문기사는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LG가 부도가 났어. 삼성이 부도가 났어. 뭐 이런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당시에 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도 뭐 설마 잘 넘어가겠지. 아유, 김우중이가 누군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 잘 풀리겠지. 2달이 지났어요. 3달이 지납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대기업도 25일 날 월급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를 1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3개월째 월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일 시키는 사람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회사는 다 나와. 언젠가 정리가 되고 너 아니면 나야. 나가야 돼. 와가지고 5달 동안을 무려 일도 안 하고 전체가 부서에 앉아서 대화도 없어요. 회식도 없어요. 너 아니면 나니까 나가야 돼.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 기준으로 딱 4가지 업종을 준비해요. 모두. 그 당시 공인중개사, 보험, 카센터, 배운 게 도둑질하고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니까 주식 이 4가지 대놓고 하루 종일 주식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2003년도에 뚜껑이 열리면서 대우가 부도가 나면서 90%의 직장인이 다 나갔어요. 그 4가지 업종으로 가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성공했다는 사람 제가 아메이 하는 몇 명 빼놓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3달째 이제 아무 소리 숨도 안 쉬고 버티고 있는데 회사에 공고가 붙더라고. 희망퇴직을 받겠대요. 200명 선착순이랍니다. 이번에 1차 희망퇴직 때는 퇴직금을 주겠대. 채권단이 결정을 했대. 2차부터는 회사가 찍어줄 거고 손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퇴직금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채권단 마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손 들었잖아요. 왜? 회사 옮기는 거 전공이잖아요, 제가. 농담이고요. 그때 제 나이 30대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회사 옮기는 거 엄두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걸어 나오면서 마음 먹은 게 있어요, 그때. 내 다시는 월급쟁이로 인생 마감하지 않겠다. 내 다시는 깡통을 찾는 아이서 남 밑에서 일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은 당장은 아메이 수입만 가지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나를 필요로 한다면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 좋다. 하지만 내가 본업은 아메이다. 3년 안에 반드시 다이아몬드라고 강하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2번째 직장에서 했던 엔터테인먼트 일이 좀 희소성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들이 막 생기면서 요청이 와가지고 월급에 관계없이 나는 6시 이후에는 일 못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월급은 작게 돼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해왔던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2004년도에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역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도요. 현대, 대우, 삼성을 다닐 때는 현대가 제 건 줄 알았어요. 삼성이 당시에 제 건 줄 알았어요. 대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시든 모든 게 바뀝니다. 아메이가 제가 정말 돈 벌려고 뛰어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학년을 넘어갔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제가 우리 사회를 보니까 아무리 폼나게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떤 분야에 있든 나이를 먹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초라해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동네 아저씨예요. 저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 아파트 경비를 그만두셨더니 반상회에서 연락이 왔어. 경쟁률이 20대 1이야. 근데 그 이력서를 보니까 제1은행 지점장 출신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놀면 뭐하냐. 운동삼아 경비해야지. 그죠?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 여러분 우리 김정부 사장님도 계시고 어때요? 초라해 보여요? 안 그렇죠. 더 멋있잖아요. 예? 계속. 정말 이 사업은요, 돈 이외에 1000가지가 넘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들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성장 과정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누구 피를 물려받았겠어요? 아버지 피.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 생활은 싫었어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예민한 편인가 봐. 사업을 해서 일을 잘할 자신이 있는데 성격이 예민하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평생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 사업, 내 거를 좀 하고 싶은데 망하지 않는 위험 부담 없이 그냥 월급처럼 꾸준히 뭐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50년이나 살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일이든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다가 제가 아메이 비전 사업 설명을 들은 거 어떻게 됐을까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메이는 저한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평생 찾고 있던 그런 일이었어요. 평생 동안. 예? 하지만 그걸 잊고 직장 생활에서 그냥 치이면서 현실에 묻혀가지고 살았을 때는 현대가 제 건 줄 알고 삼성이 제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우리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선배로서 다이아몬드로서가 아니라 선배로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엊그저께 동아일보 신문 보니까 헤드 타이틀 기사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알바부터 대기업까지 모조리 위기라고 나왔어요. IMF보다 훨씬 힘들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언제쯤 지금 다니는 직장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은 여러분이 언제 나갈지를 죽어도 안 알려줍니다. 절대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10년 일찍 나오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2003년도에 대우자동, 우리나라 대기업연 대우가 워크아웃 당하고 부도가 나고 GM으로 인수당하면서 제 동료들이 잘려나가는 걸 봤어요. 제가 인생의 전반전에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일찍 처리 들은 거죠. 아, 대기업도 망할 수 있구나. 내 거를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때 회사를 퇴직금 받고 나오는데 제가 자살골 넣는 바람에 퇴직금도 얼마 없었어요. 야, 내가 12년 근무한 게 이거냐? 에? 그리고 나왔을 때 제가 12년 근무하고 희망퇴직하고 나오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 근데 그때요, 이미 30년째, 40년째 그 대우를 다녔던 분들이 30년 만에 그 회사 일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오는데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저는 그거를 2003년도에 겪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걸 다 겪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다 겪고 있어요. 제가 15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던 게 제 인생에서 특히 전반전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직장은 절대로 여러분들 나갈 시점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험한 자영업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다 아메이를 만났는데 저는 지금 아메이를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아메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3년 만에 다이아몬드 갔지만 뭐 계속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안정된 수입과 너무 만족한 삶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100% 150% 만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 사업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 사업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아메이가 좀 힘드세요? 혹시 아메이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반포대교나 한강대교 가서 이렇게 아래 좀 쳐다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어? 반포대교 가서? 여러분 일반 사업은요. 사업하시는 분들 반포대교 한 2번, 3번 기본입니다. 아, 그 정도 실현없는 자영사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메이 하다가 힘들다고 반포대교 가요 우리가? 재고 걱정하세요? 인건비 걱정해요? 창고가 불에 탑니까? 예?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 날아가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쓰나미 때문에 망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한 방에 자기 20년 한 사업이 날아간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자영사업 할 때 내 돈으로 합니까? 대출 받아서 하죠? 우리 대출 받을 일이 있어요? 명절 사장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명절이라며 직원들 뭐 상품 줘야 되니까. 회사는 적자인데. 직원들 상품 선물 줄 거 고민해요? 직원들이 노사분규 일으킵니까? 뭐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명절 때 창업 컨설턴트가 나왔어요. 요즘 우리나라 자영사업이나 직장 다 위기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회사를 스스로 때려치고 나오든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든 본의 아니게 나온 분들이 너무 많아. 베이비 부모들이. 그러면은 맨날 등산만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게 기본이랍니다. 직장 다니다가 뒤늦게 창업하신 분 밀려가지고 그분들의 성공 확률이 0.6%랍니다.
1000명이 사업을 시도하면은 994명이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서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편이 어휴 스트레스 받아. 부장님 때문에 이사 때문에 나 때려치고 내가 치킨집이나 할게 여보. 우리 대출 받아서 내가 치킨집에 카페 할게. 도시락 싸들고 말리시래죠. 순진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만 하다가 뒤늦게 나와서 외식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외식밖에 없죠.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 4대 업종이 뭔지 아세요? 미용실, 카페, 음식점, 치킨집. 4개야, 4개. 특별한 기술 없어도 하는 거. 그 4개 업종의 자영업이 90%가 몰린대요, 지금. 거기에 성공 확률이 0.6%. 왜? 순진한 직장인들이 자영업할 때 2가지를 모른답니다. 2가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2배의 법칙을 모른대. 나름대로 똑똑하죠? 그래서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 정도 대출 받아서 이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 정도 있으면 내가 될 거야. 2억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에 딱 2배의 비용이 들어간대요. 3배의 법칙을 모른답니다. 자, 2억을 투자했어. 그럼 내가 2년만 버티면 그때부터 입소문이 나서 내가 열심히 일할 거니까 맛도 열심히 낼 거니까 2년만 버티면 그다음부터는 흑자로 돌아서서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간에 3배가 걸린답니다. 6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다 못 버티고 90%가 망하는 거랍니다. 아직 아메이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저희 아버님이 왜 돌아가셨다고요? 48세.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가 어렵다는 분들 보면은 그분이 나빠서는 아닌데 너무 곱게 잘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알리러 가는데 아메이 알았는데 이게 한강물 뛰어들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업에서 배운 성공이라는 거는 저는 현대, 대우, 삼성을 다니면서요. 그 대기업에서 주로 했던 일이 중소기업체 사장들을 관리하고 내고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종합상사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대우자동차의 부품업체만 200개입니다. 대우자동차의 직원이니까 대기업, 저는 이렇게 그런 나이 드신 사장님들을 상대했는데 작년까지 잘 나가. 추석 때마다 구두표 갖고 옵니다. 10장씩. 다 돌려. 근데 그 다음에 부도가 나가지고 연락이 안 돼. 돌아가셨대. 예. 어디 산에서 스스로.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메이를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래요. 사업을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아메이도 사업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능력만 있다고 되면 성공합니까? 아이템 선정을 잘하시고 치킨집 할까 빵집 할까 나한테 맞는 아이템 선정 잘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줄 아시더라고. 아이 그건 기본이고 이 3가지는 기본이고 20%도 안 돼. 3번째 성격이 돼야 된대요. 사업하려면은. 성격이 돼야 돼. 배짱이 있어야 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후배 하나가 있는데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만 하던 친구가 제가 30대 때 나름대로 제가 좀 이렇게 분석력이 있다고 형이 좀 참모 좀 해줘.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회사의 지분 약간 갖고 걔를 도와준 적이 옛날에 있는데 한 번은 걔랑 같이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호텔에서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이러더라고 누워서 형 내가 이번 주까지 1억을 막아야 돼 그러더라고 사업하는데 그때 꽤 큰 돈이었어요. 그래? 왜 1억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돈 꿔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는 거 아니까. 같이 고민해달라는 얘기죠. 1억을 막아야 돼. 그래서 그래? 왜? 그랬더니 이러이러 저러져서 1억을 막아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그래? 그거 누웠는데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 걱정이 돼서.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영창아 이렇게 이 방법은 어떠냐 했더니 코 골고 있더라고요. 돈을 막아야 되는 게 제가 아니야 얘지. 코 골고 있어요. 5분 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딱 첫 마디가 뭐라는지 아세요? 형 같은 사람 사업 못해. 형은 주는 거나 받아.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참모야. 배짱이 있어야 돼요. 성격이 돼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 왜 돌아가신지를 걔보고 제가 깨우셨어요. 성격이 안 되신 거예요. 능력은 있으셨는데. 거기까지가 50%랍니다. 성공하는데. 그럼 마지막 성공의 50% 좌지우지는 뭘까요? 운이 따라야 돼. 아직도 아메이가 어려우세요? 좀 더 해드릴까? 네? 아직도? 물론 사람이니까 저도 이 사업 10년 넘게 하면서 힘들다고 느껴진 때는 있지만 진짜 힘든 게 아니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메이는 제가 보는 유일한 자율 사업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직장 자율적으로 다니세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좀 가기 싫다 안 가. 오늘 회사 가기 싫어 안 가. 예? 그럴 수 없죠. 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정해둔 월급 주면서 지각, 출퇴근 다 기록하고 인사고과까지 다 매기죠. 그 월급 주는 것 때문에. 자율이라는 게 없어요. 자영사업 내가 내 돈 내서는 자율이에요? 뭐 할까 고민할 때까지만 자율이에요. 돈 투자해보세요. 요즘 자영업자들 명절도 못 쉬어요. 휴가가 어디 있어요? 옆 가게에서 10시까지 일하면 난 11시에 닫아야 돼요.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자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메이 어때요? 비 오면 인원이 적어져. 날씨가 흐리면은 OM 자리가 남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지. 내가 제대로만 쓰면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아메이만큼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너무 쉬운 사업이야.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한 번도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왜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마음먹었냐? 그냥 군대 갔다고 생각하자. 군대 한 번 더 간다고. 제 친구도 3년 만에 됐으니까. 군대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한번 여쭤볼게. 어떻게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군대 갈래, 아메이 할래, 뭐 하시겠어요? 다 웃으시네. 예.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 초이스를 해야 돼.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예. 아메이 할래, 군대 갈래. 아메이 해야죠. 군대는 집에도 못 가잖아. 근데 그 어려운 군대 다 다녀오셨죠? 맞잖아요. 다 다녀오셨죠? 그런 마음으로 3년 해보세요. 다이아몬드는 고사하고 세 줄 튼튼하게 하는 거 못해요? 1년에 한 명씩? 여러분, 아메이에서 세 줄만 튼튼해도요, 대한민국에 따라올 직업이 없다니까요. 세 줄만 튼튼해도. 에? 그래서 벤츠가 3개 아니야, 이게 지금. 따라올 직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8,000원 나눠보니까 월 500에서 600을 죽을 때까지 주는 회사가 어딨어요, 지금. 저는 이 사업을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죠. 여러분, 파출부가 힘든 일이에요? 청소하는 일이 힘든 일입니까? 시간당 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그게 힘들어요? 저 하나 지금 더 합니다. 부업으로. 뭐 운동 좀 하지 뭐. 근데 그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아메이 제대로 가치를 알아보세요. 뭐가 힘든 일이에요. 내가 다이아몬드 될 건데.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좋아하는 거예요. 평생 찾고 있던 그런 일이었으니까. 그런 저도 근데 사실은 사업이라니까 돈을 보고 뛰어드니까 처음에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사람 많이 끌어들이고 그죠? 물건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치약비는 팔 자신이 없는데 저도 그래서 잠깐 불편한 적이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니까 아메이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어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만난 조화로운 가장 이상적인 결합의 형태라 그러죠. 세계 최고의 제품, 세계 최고의 마케팅, 하이테크놀로지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이터치만 하면 돼요. 감동. 우리 이 안에 이상하게 감동이 있지 않아요? 감동을 기대하고 오셨어요. 돈 벌려고 왔는데 감동이 매일 있죠? 디자인. 하이터치라는 게 디자인입니다. 요즘 모든 기업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 우리 입장에서 디자인은 뭘까요? 좋은 이미지를 주셔야죠.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 우린 사전에 인간관계로 다가가죠. 유머. 유머는 상대의 마음을 반을 열어주신대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성공의 마지막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이래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전화가 와가지고 서로 사랑한다 그러길래 제가 진짜예요? 그랬어요. 만날라 그랬어요, 제가. 모든 기업의 지금 궁극은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을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은요, 스튜어디스들이 이뻐서 보기도 하지만 신기할 따름이에요. 어쩌면 저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동안 아무리 시켜도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찡그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평생을 함께 하자는 파트너한테 화도 내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는 3년 만에 됐지만 이 사업은요, 끊임없이 배울 게 있고 여러 가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학교, 직장, 배우자 이런 거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20년 전, 30년 돌아가서 선택을 바꾸라 그러면 셋 중에 뭐 바꾸고 싶어요? 뭐 말 안 해도 에? 아메이 역시 선택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알아보시는 분들. 아메이를 할 거냐 말 거냐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제 주변에도 이미 성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누구한테 알리고 싶냐면 저처럼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들. 미래 100세 시대라고 말만 떠들면서 아무런 준비 안 하는 사람들, 걱정만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알려주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알리다가 지쳐가지고 성공한 친구한테 알려봤어요. 안 할 것 같은데 돈이 많으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해도 대차게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친구들은 셀러리맨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한대. 네가 제일 아쉬워 내가 볼 땐. 네가 제일 아쉽다니까. 네가 아쉬워 보여서 같이 인생을 일으켜보자고 알리는 거지. 아메이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못 알아듣는다니까. 천신만고 끝에 알아들어도요 대충 합니다. 그러다가 아메이가 안 된대요. 제가 아메이를 10년 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벤츠 타고 BMW 타고 돈방석에 앉는 걸 배운 게 아니라 부자들의 정신을 배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다 보면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만 살아계셨더라도 나도 괜찮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부자들을 싫어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하여튼 강남에 빌딩 있는 것들이 땅까지 가지려고 들고 가난한 사람 거 다 뺏으려고 들고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해보니까 있는 것들이 더하는 게 아니라 더하니까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뭘 하더라도 더하더라고 걔네들이. 왜 아메이까지 그 사람들이 더 해야 돼요?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메이도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냐고. 그죠? 전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메이서만큼은 정말 동일선상에서 3%도 출발하는데 아메이서만큼 잘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인생에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름 많이 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메이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서 그런 걸 보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술을 못해요, 제가. 근데 제가 하는 업계는 술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리 기사를 부른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불렀던 기사가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부평까지 가자라고 그러고 압구정동에서 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야. 알고 봤더니 대우에서 같이 근무했던 제 직장 상사 과장님이셨어요. 다른 부서에. 그분도 저를 보고 놀래고 새벽 2시에 저도 놀래고 술 취해가지고 놀래고.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2004년도에 대우가 부도가 나서 제가 희망퇴직하고 나왔다 그랬죠. 그때 800명이 연달아서 나왔는데 그때 같이 나온 분이에요. 그분 퇴직금 받은 걸로 문구도매업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싹 말아 드시고 자기가 납품하던 하청업체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밤에 대리운전하고 계신데 저를 데려다 주는 시간이 새벽 2시. 과장님 언제 끝나세요? 했더니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가면 몇 시에? 3시래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출근하려고 6시에 일어나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알아보는 게 죄송한 거지.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 10년째 3시간 자고 일하신답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에 놀라세요? 3시간 자고 일하시는 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열심히 하느냐. 그분이랑 저랑 누가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그냥 아메이했어요. 그렇게, 저는 3시간 자고 못 합니다. 4시간은 자야 돼요, 저는. 네. 선택에 틀렸던 거죠. 똑같이 회사를 나온 그 시점에서 저는 그냥 끌려와가지고 아메이를 했던 거고, 그분은 자기 퇴직금 걸고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이 어렵고 알바부터 대기업까지 모조리 위기라는 이 시대에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언론에 보면 창업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뭐예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죠.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요즘에 다단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유가 간단해요. 많이 부딪히거든요. 아메이보다 그게 좋아서 그걸 할까요? 쉬워 보이는 거지. 제가 50년 살아보니까 쉽다고 얘기하는 돈 버는 일은 100%다 사기예요. 예. 돈 버는 건 쉬운 게 절대로 없어요. 저는 아메이 얘기할 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강조하지 쉽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선택과 집중. 우리 인생에 3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버는 기간이 30년이래요, 평균. 성공하는데 보통 평균 10년이 걸린대요. 실패해도. 그래서 3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10년 정도 일을 해보면 성공합니까? 제가 했던 일은 대기업 직장인이었으니까 대기업에서 10년 근무하면 뭔지 아세요? 잘 돼야 차장입니다. 과장 아니면.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아메이를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고 10년 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 일이에요. 옳은 선택,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아메이가 옳은 건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돈 이외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을 내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잘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고 하기는 마음 먹잖아요.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돌다리 두드리고 그럴 시간 없어요. 이제는 옛날 속담 맞는 게 이제 하나도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요? 다 틀려요. 토끼가 안 잡니다, 이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없는 시대에 토끼가 중간에 자주 해야 되잖아. 안 자, 토끼들이. 예?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쉬어줄 것 같아요? 안 쉽니다. 더 해요, 있는 사람들이. 습관이 돼 있어요, 더 하는 게 그 사람들은. 그죠? 우린 쉬는 게 습관이 돼 있고. 바꿔야 됩니다. 변화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집중. 올인.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결론 내드릴게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린 차에는 광택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셀러리맨들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의 거거든요. 왜 아메이가 쉬운 일일까요? 내 거거든요. 우리는 IBO거든요. 독립된 자영사학과거든요. 내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쉽다고 생각하든 어렵다고 생각하든 여러분 생각대로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올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반대로 쉬운 일은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아니, 즐거운 걸 넘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야, 쟤는 미쳤어. 축구에. 박지성이죠. 쟤는 스케이트에 미쳤네. 김연아죠. 일에도 미친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직장 상사가 일요일 날 출근하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웃으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현대 다닐 때 이명박 씨예요. 집에도 안 가요. 돗자리 펴놓고 잡니다. 일벌레. 그건 일에 미친 거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돈 벌려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열심히 하는 얘기보다는 이 사업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100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도 돈 보고 뛰어들었는데 한 10년쯤 이제 넘게 해보니까 자유, 가족.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다 힘들죠? 근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희망도 없잖아요.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보상은 물론이고. 저는 이 단어가 지금 보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 4가지 중에 아메이 왜 시작했을까요? 보상 때문에 시작한 것 같지만 저는 자유 때문에 한 거예요. 저는 출퇴근하는 직장 생활이 너무 싫었어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돈보다 다이아몬드가 된 지금 그 자유를 너무 만끽합니다. 정말 이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 이 4가지가 정말 다 있더라고요. 저도 젊은 나이에 그런 것도 모르고 돈 벌려고 했는데 아메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 제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5학년을 넘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없어요. 제 친구들 동창회 가면은 뭐 할까 고민합니다. 야, 뭐가 돈 되냐? 응? 야, 꼼짝 마.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지들끼리 막 떠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큰일 나. 뭐 하지? 그래도 남자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10년 후에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20년 후에 뭐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메이 가치예요. 이게. 제가 다른 뭐 할 걸 가지고 고민할 것 같아요? 예? 이 안정감이라는 거는 어떤 직업에서도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영업 해본 경험이 없어요. 직장 생활만큼은 빡세게 다양한 일을 해봤습니다. 정말 3줄만 완성해도 따라올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3줄 만들 때까지는 숨도 안 쉬고 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1년 반 만에 3줄을 완성했지만 3줄까지는 최고 속도로 가세요. 그 다음은 좀 배워가면서 숨 좀 고르셔도 상관없는데 3줄만큼은. 그러면 아메이를 3줄 전 아메이와 기원 전 기원후란 얘기가 있대 요즘에. 구글 전 구글 후가 있대. 저는 3줄 전 3줄 후를 얘기하고 싶어요. 3줄 전까지 아메이를 해본 분과 3줄 후의 아메이는 제 경험상 전혀 다른 아메이입니다. 본격적인 프랜차이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업 말고. 충분히 경험해 보셔야죠. 21%까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성공하시고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 성공의 작은 발판이 돼서 꼭 우리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